토요일 오후 혼자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쭉 내용을 보고 이건 방송에 내보내야 됐다 싶으면은 방송 채택으로 해놓고 저희 직원한테 요거 모자이크 해라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럼 저희 직원이 모자이크를 해놓은 다음에 제가 다음 주에 방송용 녹화를 해야죠. 근데 요거는 모자이크 안 해도 되네요. 모자이크 안 해도 넘버가 안 보입니다. 번호판이 안 보여요. 그래서 바로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고냐면요. 그리고 이분이요. 저한테 바이크 타시는 분인데요. 꼭 채택해달래요. 이렇게 글을 올리셨습니다. 이번 사고 다른 라이더 분들이 얘기하시더군요. 변호사님께 영상 올리면 영상 써도 되냐고 답글 달아주신다고 영상 써도 아니 꼭 올려주세요. 방어 운전해도 사고 납니다. 바이크 제발 안전하게 타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경각심을 꼭 가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올려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한테 질문하면 제가 답글 달아드린다고. 방송 제보 코너는요 간단하게 한두 줄로 달아드리죠. 네, 몇 대 몇으로 보입니다. 이유 안 쓰고요. 그냥 간단히 이유를 쓰더라 한두 줄. 왜냐하면은 일주일에 한 70명 정도, 70분 정도요. 상황에 따라서 60분 내지 70분 정도 선착순으로 하는데 지난 금요일 날인가요? 목요일 날인가요? 제가 금요일 날 한 것 같은데 금요일 날 10시부터 11시까지 딱 1시간 열어놨는데요. 4분 만에 마감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질문하시려고 그러면 딱 준비했다 팍 올려야 돼요. 일주일에 딱 1시간 열어요. 근데 4분 만에 끝나요. 그러면은 좀 타이핑 늦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딱 기다렸다가 그거 못하면은 마치 추석 때 열차표, KTX표 예매하듯이 그런 느낌인데요. 대신 내 영상이 방송에 소개될 만하다라고 생각되시면은 방송 제보 코너에는 1년 365일 아무 때나 올리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영상은 별론데요. 영상은 화질이 깨끗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바이크 타시는 분들을 위해서 글을 올리시는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갑니다. 그리고 바이크는 실제보다 빠르게 느껴집니다. 소리가 부앙 하고요. 그리고 일단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좀 실제보다는 좀 더 빠르게 느껴집니다. 여기 앞 유리까지 있어갖고 영상이 조금 더 마치 비가 온 것처럼 보이는데요. 아이고 유리가 아니라 플라스틱이죠. 네, 여기 바람 이게 바람 막아주는 건가요? 요거요? 네, 그런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사고가 어떻게 나는지 녹색 신호에 가는데 과속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여기서 속도 떨어지죠? 녹색 신호에 가려는데 이때 나옵니다. 이때 피할 수 있나요? 급히 브레이크 잡아갖고서 혼자 넘어졌습니다. 비접촉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되면 브레이크 안 잡을 수 없죠. 이미 차가 여기까지 들어왔죠. 요거를 천천히 느린 화면으로 또 올려주셨어요. 느린 화면 보시죠. 아이고, 키워야죠? 예. 다시. 상대차가 어디쯤에서 멈추는지. 여기서 멈췄습니다. 지금 요거 어떻게 되나요? 여기. 바퀴가, 여기를 쭉 선을 연결한다면 바퀴가 여기 넘어오기 직전이죠. 상대차가 이미 여기 직전에서 오토바이를 보고 멈추는데요. 꺾어졌죠? 네, 불빛이 앞을 향하지 않고 옆을 향하고 있죠. 네, 이때 멈추고 넘어집니다.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이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 한 5% 될까요? 5%? 네, 한 5% 된다고 보고요.
저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브레이크 잡으면서 오른쪽으로 피하시겠습니까? 오토바이는 브레이크 잡으면 넘어지더라고요. 바퀴가 두 개니까. 바퀴 네 개면 옆으로 틀면서 쓸 수 있는데 두 개니까 넘어져요. 옛날에 썰매 탈 때도요. 안질뱅이 이렇게 앉아서 타는 거, 양 나리는 것은 안 넘어지만 한 발로 가다 보면 잘못하면 넘어지잖아요. 여기서 오토바이에게 잘못이 있겠느냐? 상대편 운전자가 뭐라 그러냐면은 나랑 안 부셨는데 왜 그래? 난 멈췄잖아. 너 혼자 넘어졌잖아. 너 혼자 생주형 가자.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상대편 차는 책임보험만 들어있답니다. 책임보험에서 대인 84만 원 보죠. 상대편 차주분께 이런 경우 과실이 있는 겁니다. 비접촉이지만 그래도 내가 무슨 잘못이냐라고 화를 내더래요. 그래서 보험사 양쪽이 나왔답니다. 대인 접수 됐는데요. 다음날 병원에 갔고요. 일주일 정도 입원 후 갈비 통증이 왔고, 자, 그런데 책임보험만 들어있다는 겁니다.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치료받아야 하기에 MRI는 찍지도 못하고 약물 치료와 물리치료만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상대가 지급 보증을 중단하겠다고 했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저는 비급여로 치료받았습니다. 상대가 왜 치료비를 안 대주죠? 3주 진단받아서 경찰서 사건 접수하게 됐습니다. 이때 비급여로 치료받고 이거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면 됩니다. 상대편이 보험이 안 될 때 또는 보험을 거부할 때 건강보험으로 받으면 됩니다. 담당 조사관 제가 피해자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상대편에서 다시 이제 치료비를 대줬군요.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치료비가 나가고 나머지 한도액이 있죠. 부상급수만큼. 한도액이 뭐 120만 원, 240만 원,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치료비 나간 거 나머지 83만 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것은 부족하죠. 바이크 견적은 180만 원 나왔고요. 뭐 기타 여러 가지. 대물에 대한 것은 책임보험만 되더라도 운전자 본인이 운전했으면은 그 보험계약자 본인이 운전했으면 책임보험에서 2천만 원까지 되죠. 60대 40부터라고 합니다. 왜? 비접촉이니까. 대인은 책임보험도 더 이상 받을 게 없습니다. 제 앞으로 보험도 없어서 이거 어떻게 하면 그래서 아직 젊으니까 벌면 되지만 몸이야 죽을 만큼 다친 거 아니니까 회복하면 되지만 근데 상대편 가해자한테 너무 화가 납니다. 어떻게 될까요? 우선 과실비율은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보시죠. 상대차가 그냥 천천히 서 있었던 거면은 오토바이가 왜 이렇게 허둥댔어 하겠지만 상대차가 쭉 들어오다 갑자기 들어오고 있으면 오토바이는 브레이크 잡을 수밖에 없어요. 즉 비접촉이기 때문에 60대 40에서부터 시작한다. 그것은 보험사 옛날에 보험사가 그렇게 해왔죠. 그러나 법원에서는 부딪혔을 때 100대 0인 거 겨우 피했으면 역시 100대 0입니다. 보겠습니다. 들어오네요. 그죠? 들어오네요. 들어오다가 오토바이라고 멈추네요. 더 정확한 것은 저 자동차의 영상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을 봐야 제가 명확하게 왜냐면 그 차가 속도를 알아야지. 근데 이 오토바이 영상만으로는 저쪽 차가 오토바이 영상으로는 명확하진 않죠? 저쪽 섰다가 들어온 건지 계속 달려오다가 들어온 건지 저 불빛들이 많아갖고요. 들어오다 멈춰서 저거 보면 누구든지 넘어질 것 같아요. 저 차가 속도감 있게 들어오고 있었으면 이건 100대 0이 됩니다. 저 누가 브레이크를 안 잡겠습니까? 그래서 100대 0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대물에 대해서는 과실 비율대로 받겠죠. 비접촉이라더라도 상대가 당연히 책임져야죠. 대인에 대해서
책임보험 한도액에서 치료비 빼고 남은 거나 받고 없으면 더 이상 줄 게 없습니다. 이 한도액이 이것까지입니다라고 해서 책임보험에서 대인해서 83만 원 받으셨대요. 그러면 그걸로 부족하다. 앞으로 더 치료가 더 필요한데 앞으로의 치료비도 그러니까 이거예요. 입원하다가 더 이상 입원하면 모자랄 것 같아서 퇴원해라. 퇴원한 상태예요. 퇴원해서 그다음 입원 기간 동안에 내 일 못한 손해 있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남은 이거 다니까 이거 주택 끝내자. 그래서 이제 보험사랑 끝난 거예요. 더 합의도 아니고요. 그냥 종결된 거예요. 한도액으로 끝난 겁니다. 한 일주 입원했나요? 그러면 한도액이 얼마인가요? 갈비에 부러졌으면은 한도액이 한 240만 될까요? 저는 그 한도액 잘 모릅니다. 보험사 직원들은 책임보험에 대해서 한도액을 잘 알아요. 급수했다. 어디 대충 몇 급, 이거는 뭐 9급, 뭐 10급, 뭐 그러면서. 근데 저는 그걸 몰라요. 왜냐하면은 소송할 때는 종합보험이 될 때 소송하지 책임보험만 될 때는 소송 못 합니다. 왜냐면 책임보험에서는 한도액을 넘거든요. 책임보험은 한도액만 딱 주니까요. 그래서 저는 책임보험 급수를 알 필요도 없고요. 한도액이 얼마인지 저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보험사 직원들이 들은 걸 알지만은. 자, 여기서 그러면 자, 과실은 100대 0 쪽일 것 같아요. 그러면 내 바이크 망가진 거 관련된 거 뭐 헬멧 망가진 이런 거 다 받아야 돼요. 물론 그것이 중고 가격이 얼마냐 뭐 이제 그런 게 또 시비가 되겠죠. 그건 빼고 하여튼 내 손해액은 내가 손해 본 것은 100% 받아야 됩니다. 거기서 뭐 비접증가 60% 준다 그건 안 되겠어요. 100%다 받아야 되겠는데. 그러면 대인은 어떻게 될까요? 나 다쳐서 내 젊으니까 몸은 회복된다지만은 그러나 회복되려면 오래 걸리고 또 스트레스 그동안 입원해서 일 못했고 그동안 스트레스 받았고 이건 어떻게 될까요? 입원 기간에 일 못한 거 그다음에 위자료 83만 원 모자랄 때 어떻게 될까요? 가해 운전자 상대편 차 운전자가 나한테 줘야 됩니다. 근데 그거 달라서 민사소송할 수는 없죠. 민사소송해봤자 뭐 한 200만 원이 되겠습니까? 300만 원이 되겠습니까? 그거 갖고 법원에 열 몇 번씩 가면 소송 못 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냥 끝나나요? 아닙니다. 상대편 처벌받습니다. 비보자회전하다가 잘못해서 사고 났잖아요. 부딪힌 거나 겨우 피한 거나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상대편 운전자는 안전운전 불이행에 대해서 처벌받습니다. 합의되면 그걸로 끝납니다. 합의되려면 나한테 돈을 줘야죠. 물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와서 정말 미안하다 그러면 됐어요. 뭐 나 젊으니까. 그리고 내가 처벌 원치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끝나요. 하지만 내가 저 사람이 처벌 원치 않습니다는 소리 안 하면은 즉 돈 받고 합의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말로도 그냥 아니 됐어요 하고 합의하는 것도 합의입니다. 결국은 처벌을 원하냐 안 원하냐죠. 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면 그럼 저 사람은 그냥 끝나지만 처벌해 주세요 하면은 상대편 벌금 내야 됩니다. 3주 진단이라 그랬죠? 150만 원 정도 벌금 내야 되겠네. 그리고 민사는 별개입니다. 나중에 내가 다시 민사소송 할 수 있는데 민사소송 하지는 않겠죠. 번거로우니까. 저 자동차 운전자가 빨리 와서 합의해달라고 그래야 됩니다. 벌금 어차피 내야 돼요. 벌금 낼 돈 한 150만 원 정도에 좀 보태서 좀 몸조리 좀 하시죠. 그러고 서로 나도 내가 민사소송 하려고 그러면 일 못하잖아요. 법원에 왔다 갔다 뭐 쓰고 스트레스 받고 변호사 선임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고요. 그래서 이번 사고는 자 상대편 운전자가 이 방송을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벌금 전과자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벌금 낼 돈을 오토바이 운전자한테 주고서 원만하게 합의하고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운전자분 빨리 회복하시길. 그리고 한 가지 빠졌네요. 1차로 간 거. 오토바이가 왜 1차로 갔느냐? 2차로에 차들이 서 있어서 1차로 갔다는 거죠? 그렇네요. 2차로에 차들이 서 있네요. 만약에 차들이 서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오토바이가 2차로가 벼인데도 오토바이 1차로 왔다. 그럴 때 오토바이 지정차로 위반해서 그것이 과실상계 대상이 될까요? 원칙적으로 지정차로 위반에 대해서는 그 자체 범칙금 문제일 뿐이지 과실상계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진행했던 사망사고 중에요. 오토바이가 제일 바깥으로 놔두고 지금처럼 이런 상황에서 2차로로 1, 2, 3차로였었는데
그때 2차로로 왔든가 1차로 왔든가 이럴 때 지정차로 위반이었어요. 버스가 비보호 좌회전하다가 바로 앞에 오는데 앞에 오는 오토바이를 못 보고 한 10m 앞에 오토바이가 오고 있었는데 그걸 못 보고 틀다가 오토바이 운전 사망했습니다. 보험사에서 오토바이의 지정차로 위반 과실치 잡아야 된다고 주장했죠. 법원에서는 아니다. 지정차로 그거 오토바이가 지정차로 위반한 거 그것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 비보호 좌회전 버스가 앞을 못 봐서 그런 거 아니냐. 100대 0으로 판결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